예,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권 측에서는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보복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 무리한 수사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러한 비극,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검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시해서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라면 그렇게 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지 않고서도 검찰 스스로가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느 것이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은 정치보복이라면 정치권에서 지시한 거라면은 심각한 문제고 검찰 스스로 한 거면은 뭐 그렇게 정당한 거, 자연스러운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잡듯이 비리를 찾아라 시켰다면은 그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지만은 물론 그럴 리도 없겠죠.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 그것이 아니니까 벌써 이렇게 오래도록 대한민국에선 수십 년째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따져보면은, 이제, 그, 이 대통령 시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은, 정치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당시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했고 많이 활동을 하고 또 뜻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보건공사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이제 협조를 받아서 성공했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에도 만약 이 대통령 측이 노 대통령 측에 뭐 정치 보복할 것은 없지만은 이 대통령이 크게 피해 본 게 없지만 이제 당시 이제 여권 현재 자유한국당 측 이 대통령 측의 인사들이 하도 이제 지난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정치 보복을 하려 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을 했다면은 당시 오히려 화제가 되고 문제된 건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문서를 가져간 거를 가지고 청와대 기밀 유출 시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시 이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국가적인 어떤 범죄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건 정통으로 진짜 정치 보복도 되고 나름 그때로는 명분도 쏘고 사실이 그때 이제 이른바 보수 세력 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검찰이 이제 노 대통령을 이렇게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찾아낸 것은 뇌물죄인데 뭐 그것이 뭐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다른 대통령과 나 측근의 그런 거에 비하면은 물론 서민에게도 큰 것이지만 비교적 작은 뇌물죄고 그것도 본인이 알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죠. 이제 본인이 아닌 가족의 행한 일을 가족이 호가호위하면서 한 것을
이제 그것을 대통령한테 추궁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재직할 동안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혹은 사돈의 팔촌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가지고 그 속된 말로 해먹은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을 수도 있고 그걸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여러모로. 근데 이런 것을 다 대통령한테 추궁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진짜 나만할 대통령이 없죠. 지금 그것도 이제 가족의 그걸 갖다가 대통령에게 이게 추궁하는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 전에도 사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두 가족 및 측근 비리가 있고 그들이 이제 재직 중에도 이제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처비 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해당 대통령한테 그 알지 않았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걸 추궁해서 무슨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하고 그러려고는 하지 않았죠. 예, 그것은 이제 두 대통령이 다 호남과 영남에서 이제 사실 오랫동안의 민주화 운동으로 지역의 정신적 지주이고 그야말로 단지 대통령이 아니라 인물 그 자체로도 상당히 거물이었고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차마 건들지를 못했죠. 이제 검찰이 만약 그냥 그 정도 일로 구속을 하고다 하면은 또다시 해당 지역이 뒤숭숭해질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하여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양김씨 대통령에 비해서는 거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검찰에서는 소환을 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아마 덜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것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전 대통령이 그 원한이냐 그럴 만한 게 진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정권 그 보수 정권 이쪽도 그렇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물론 이제 어떤 이제 보수의 재야운동권 이런 쪽 좀 강경한 쪽 과격한 쪽은 그런 이제 그 청와대 기밀 유출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어떻게 체포해야 된다고 별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한 수사가 그럼 결국은 뭐냐? 어떤 이제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강한 수사였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이 만약 그랬으면 그 가족, 그 행한 사람, 그 사람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 이렇게 전제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수사라면 좀 그것이 이제 아주 지극히 평온한 정상적인 바탕 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누가 원한을 샀다는 거죠 노 전 대통령한테. 그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집권한 정권이 아니라 검찰 자체의 원한이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때부터 경찰 수사권 독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사법개혁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제대로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부각된 바 있는 그런 이제 검찰의 전횡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도 확실하게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비록 그런 좀 잘된 일은 아니지만은 그 평검사의 대화 그런 식으로 뭐 막 나가자는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지만 우리는 계속 권력을 갖는다는 공개 협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잖 겁니까 하는 식으로 대립각도 세웠고 물론 이제 그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노 전 대통령한테 이제 아쉬움이 있죠. 이제
좀 더 그냥 그야말로 돌아가실 그 각오로 그냥 검찰을 분명히 그때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결국 임기에 넘어갔다는 거,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결국 그 검찰의 복수를 이제 결국 할 힘을 남겨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평검사회대학뿐만 아니라 이 검찰총장이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에서 거의 항명 비슷한 반항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임기는 뭐 법이 정한 거지만 확실히 보장된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또 이제 공개 이제 경고하고 이제 공개 경고하고 질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다시 공개 사죄를 하는 이런 것이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뭐 위계질서상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검찰이 보통 조직이 아니지 또 아니죠. 이러니까 당연히 상사한테 야단 맞은 건 당연한 건데, 물론 뭐 공개적으로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안 된 일이지만 어쨌든 뭐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일반 기업은 뭐 사장이 회장 앞에서 뭐 뺨을 맞는다, 직원 보는 앞에서 뭐 그런 옛날,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본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그 중간 관리자를 윗사람이 질책하면서 일부러 그 밑에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런 아주 그냥 진짜 좀 적인 그런 경우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데 한 번 그랬다고 해서 이것은 검찰이라는 이 아주 자존심 강한 조직은 아주 이제 이걸 수모와 굴욕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검사들. 노 전 대통령은 사실 뭐 어차피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지도자로서 좀 품격과 그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라면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뭐 그냥 뭐 특강을 하고, 대통령이 가르치는 사람은 한가하게 남을 가르칠 그럴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특강을 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지시를 하고 그 권력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무슨 학벌 컴플렉스인지 무슨 교수님보다 더 위다 나는, 교수들보다, 그런 생각인지 하여튼 특강을 많이 하고 다니고 기타 뭐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그 욕도 많이 먹었죠 사실. 뭐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도 임기 말엔 누구나 어느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그 일반인들도 특히 보수 그런 쪽 사람들이 많이 또 경멸하기도 한 노 전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다른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검사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임기 동안에 항상 뭐 개혁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졌고, 자기들의 수장이 공개망신도 당했고, 이런 검사들로서는 이제 그야말로 보수 세력이 많이 얘기하는 진보 정권 위선, 노 전 대통령이 뭐 엄청 정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파헤치겠다는 그런 정치적 사명감이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총력 수사, 이잡듯이 수사를 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찾아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당한 비극은,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정권의 그 보복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검사들의 보복일 뿐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두는 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철저 수사에서 이잡듯이 그냥 뒤져서 먼지 털어서 어째서라도 구속시키라, 그런 지시는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그 불상사 잘못된 일에
그 책임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어 정치적으로 응징하려는 그런 검찰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차피 조직 내에 있으니까 그 정부가 더 이제 개입해서 그 무리한 수사를 통제했어야 됩니다. 그 뭐 검찰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그런 욕먹을 거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상사가 결국 일어났을 때도 이 어떤 하찮은 작은 조직의 말단 직원이 뭐 괴로워서 자살했다 해도 그에 대한 관련자들을 다 처벌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인데 그 검찰이 그 관련된 자들을 책임자를 엄벌하지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잘못한 겁니다. 이제 비록 야권이었더라도 이대 전 대통령 이쪽의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그것을 이제 당시 야권의 마음을 달랬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한 응징을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뭐 그 자업자득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신용이라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검찰에게 당했고 이전 대통령은 뭐 국민의 이슈가 경제 발전을 치중돼 있다 보니 어떤 개혁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검찰 개혁도 역시 그냥 노 전 대통령의 그에 대한 그런 일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죠. 마치 권력이 천년 갈 듯이 생각하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모든 병폐를 없애고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그러더니만 검찰 개혁을 하질 않았죠. 이러니까 그 자업자득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정치적 책임으로 물을 뿐 것이지 이것을 어떤 다른 구실을 대 가지고 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 방송하는 오늘도 이제 세월호 당시에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실 아니란 당시에 침실에 있었던 그런 것을 막 질타하는 방송에서 그랬는데 그게 전부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사안이라고 그런 거에 대한 건 충분히 정치적으로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도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재난이 나고 그러면은 그 일선에서 그것을 어떤 해야지 뭐 사고가 났다고 대통령한테 급히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꼭 그걸 뭐 지시를 물론 그렇게 하면 더 확실히 더 잘 되고 힘이 받치고 평소에 그런 시스템을 대통령의 지시가 없더라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그건 다 무능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고가 나면은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갖고 그에 대한 그 구조의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갖는 거지. 이것까지도 전부 이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세 분의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간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과거 전두환 대통령처럼 노태우 대통령도 물론 국민이 뽑았고요. 근데 그 과거 한두 명의 대통령처럼 국민이 뽑지 않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면 국민한테 연거푸 3번 그야말로 그냥 법률을 어기는 무능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뽑은 그건 국민이 그 피해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그렇게 국민 민생하고 큰 관계가 없는 그런 나쁜 짓도 하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자꾸 세 사람을 깨물고 그랬다는 거 검찰이 이것은 이제 이 세 분의 대통령을 뽑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국민의 대표자였던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3대째 욕보이고 막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자기네 손에 다 이제 임기 끝나면 이제 자기네들 밑에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힘이 과시죠. 근데 이런 것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이 정치 진영 논리로 치중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 진영이 아닌 반대편의 진영 대통령은 퇴임 후 이렇게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뭐 그럴만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죠. 상대방 대통령은 전부 아직까지 국민 화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경멸하고 증오하는 게 우리 국민 일부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진영 논리 이것을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 진영 논리를 이용하는지 이걸 진영 논리에 치중해서 사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운동가 진보 운동가 보수 진영 운동가들이 이제 그 노 대통령을 과거에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전혀 이거 잘못된 시스템의 잘못을 검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본다든가 입에 담지 못할 말 한다든가 지금도 이제 어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의 아니 진보 운동가 이런 쪽에서 하는 사람 그리고 진보당이 아니죠 정의당 이쪽 측은 사실상 뭐 사회운동권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검찰의 이런 이제 편파 수사 어떤 이제 아주 그냥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오히려 잘했다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그건 그야말로 국민의 갈등인데 자기네 진영이 아니라고 이렇게 끝없이 폄하하는 이것은 뭐 진보운동권과 보수운동권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양극단으로 이렇게 그리고 국민 상당수도 이에 휩쓸려가서 이제 그 상대방 대통령이 이게 검찰에게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이런 걸 갖다가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냥 상대방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 상대방을 더 증오하고 대립하는 것이 더 강해지죠. 이렇게 단세포적 민족은 진영별로 자기네 진영의 영구 집권을 꾀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과거 이제 보수 정권인지 뭔지 이쪽이 이제 마치 자기네가 천년 집권할 것처럼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찰 개혁을 안 하고 계속 자기들 뜻대로 될 것처럼 착각했듯이 지금의 보수 상대적 진보 정권 혹은 뭐 진정한 보수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뭐 고수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진영별로 자기네 진영의 영구 집권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상대적 진보 진영은 자기네 진영의 영구 집권을 꾀하고 꿈꾸고 또 이 보수 진영은 또 정권 교체 후의 처절한 복수를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 이런 쪽에서는 근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두 번째 치고 하여튼 이것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이제 이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중에 정치적 견해를 다른 애를 달리하는 또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검찰이 또 그냥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먼지 털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털면 안 잡혀갈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일부 보수 세력이 얘기하듯이 뒤로 그냥 뭐를 숨겨놨다느니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축제를 했다든지 무슨 잘못했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 만들 수 있는 조직이고 것을 겪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제 지금 진정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이제 정치인이나 사회운동 세력이라면은
이런 이제 계속되는 검찰의 전횡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죄인 만드는 이런 걸 잘하는 검찰이니 일반 국민도 가령 이제 검사 어느 누구가 어느 친척이 어느 기업을 경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경쟁사가 있죠. 경쟁사 기업은 어떻게 비리를 찾아내서 잡아가두면은 자기 친척의 기업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사 기업을 뭐 비리 찾아낸 거 아주 검찰을 아주 쉽죠. 그 대통령 수사하는데도 연습을 많이 했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쪽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은 그런 거 당했을 때도 뭐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죠. 그냥 중소기업 사장이라봤자 이제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소시민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 그 검찰이 억울하게 잡아갔다 하면은 그걸 일반 국민들은 믿질 않죠. 당신이 유관순이야? 당신이 뭐 그 김구 선생이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그 검사들 그 똑똑하고 법률 잘하는 사람이 뭐 착각했겠냐? 그리고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만 더 이제 이중으로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어떤 그 맞춤 수사 이런 것을 진짜 못하도록 그렇게 더욱더 해야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회운동가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국민 생활에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유능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유능한 검사들은 그 엘리트들을 더 이제 투입해야 할 곳이 방면이 어디냐면 민생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병폐를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번 이영학 그 사건에서도 있듯이 아주 그냥 뭐 검사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의 범죄니까 뭐 가둬봐야 그 사람 잡아봐야 자기들 명예도 안 오르고 유명한 사람, 뭐 어떤 이제 작가나 뭐 무슨 그러니까 뭐 정치인 하다못해 작가나 예술인 그런 사람이라 잡아가두면 자기 이름이 좀 나가지만 그 이영학 같은 사람 잡아가야 수사해봐야 별로 이름도 안 나죠. 그러니까 좀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국민의 일반 동정을 네티즌의 동정으로 그야말로 쉬운 말로 해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경우가 일반 관리들 고위직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해먹는 이상으로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겉으로는 소시민이지만 세금이나 기타 그런 경우들이 새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찾아내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말로 유능한 검사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온갖 일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그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만 달리한다면 일반인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알려지는 일을 해야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 거. 이러니까 국력 낭비가 되고 해서 그런 검사들은 그런 일이 떨어지기만을 이제 선호하고 그러죠.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뭐 어느 분야든지 조금 사람들 견해는 있지만 특히 검찰이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소외된 검사들이 원한을 품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원한을 푸는 검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등용될 수밖에 없죠.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전 정권의 실력자들,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수모를 준 실력자들을 응징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고스란히 현재의 집권 세력의 책임하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지금의 그 검사들, 지금의 이제 정치 보복 수사, 그 이전 대통령 측이 말하는 그런 상황은 다분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검찰이 행하지만 이것은 이게 그 현재 집권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현재 집권 세력은 뭐 천년만년 집권할 거니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때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 이것도 결국은 당연히 여러분들 거의 다 생각하듯이 이전 대통령 집권 측의 책임이 되었죠.
그때는 이제 천년만년 집권할 걸로 생각하고 이전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놔뒀지만은 지금 결국 그 책임을 그대로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 내의 싸움이 검찰 내의 정치적 싸움이죠. 어느 뭐 하다못해 조그만 회사에서도 회식을 하다 보면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하다못해 그냥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검찰 내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런 서로 간에 그게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 가끔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검찰 내의 정치적 싸움이 곧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응징하니까 곧바로 정치 진영의 극한 대립이 되고 이에 따르는 국민의 분열로 이어지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개혁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그냥 모든 정치 진영도 휘둘리고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도 그냥 두 패로 나눠지고 물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게 서로가 증오하고 이러는 것이 계속 심해지는 거죠. 검찰이 계속해서 전 정권의 복수를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철저히 응징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시키지도 않은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검찰들을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며 하고 선출하며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은 아직 책임을 물 수 없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은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뭐 현재 자꾸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꾸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뭐 그것도 뭐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다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은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검찰이 더 이상 이제 정치적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개혁하는 건 그 권력을 분산하고 여러 가지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검찰의 이제 권력 분산과 책임 분산. 검찰이 이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쪽으로 뭉치고 저쪽으로 뭉쳐서 정권 바뀔 때마다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시스템, 바람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을 더 이상 이제 설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설사 바뀌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어떤 정치적으로 행한 일, 가령 진짜 보수 정치권들이 일부 말하는 뭐 자꾸 뭐 김정은과 내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진짜 퇴임 후에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체포하고 감옥에 보낸다. 그렇다면야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퇴임 후에 정권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가족이 누구한테로 얼마 돈을 받았다. 이거 대통령이 알았느냐 시켰느냐 이걸 가지고 또 소환해 가지고 막 이런 복수를 하는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더 이상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또 이제 사회운동권에서도 상당히 증오한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 내에서 말을 안 하지 증오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 검사가 또 그냥 할 수가 있죠.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현 정권의 어떤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